안녕하세요. 엑시스 재활 운동센터입니다.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 특히 런지 할 때, 그다음에 스쿼트 할 때, 그다음에 계단 오를 때, 이럴 때 고관절 앞쪽 통증이 느낀다면 우리가 고관절 전방 활주 증후군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걷기 할 때 특히 고관절이 이 불안정한 느낌이 많이 받아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특히 런지나 스쿼트 할 때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고관절이 앞쪽 통증이 느낀다면 또한 고관절 전방 활주 증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증을 느낀다면 보통 정상 굴곡은 고관절의 정상 굴곡은 이 빨간 점 안에서 대퇴골두가 움직이지 않고 축으로 팽이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퇴골두가 후방활주하고 후방활주되면서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이 동반이 같이 돼요. 그래서 이 축 안에서 움직이는데 비정상적인 굽힘은 보통 이 축이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후방활주가 없이 앞구르기만 해서 앞구르기만 할 때 그래서 전방위로 이 전방활주가 일어나면서 앞쪽에 있는 이 인대들이 압박받아서 이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엉덩이 관절이 제자리게 안 움직이고 앞으로 미끄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중둔근하고 이 대둔근, 이 둔근이 약하고 약화와 그다음에 복부의 과도한 비만으로 인한 전방 경사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또한 스쿼트나 런지가 잘못된 자세로 반복적인 운동을 할 때 특히 런지 할 때 스쿼트 할 때 힘을 써야 할 둔근이 약하고 너무 당기고 있는 장여근이 타이트해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렇게 전방활주 증후군이 생깁니다. 이러한 운동한 사람이 맞게 운동해야 하고 이런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쉽게 제가 왜 이렇게 운동해야 하는지 육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정상 스쿼트는 어떻게 될까요? 체중은 뒤꿈치에 중심을 옮기고 그다음에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심하지 않게 나가지 않고 무릎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예. 그다음에 대둔근과 햄스트링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적절하게 수축하는 겁니다. 둔근과 이 햄스트링이 적절하게 늘어나면서 특히 전방활주를 억제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스쿼트는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과도하게 전방으로 해서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면 과도하게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무릎의 모멘텀이 길어집니다. 모멘텀이 앞으로 길어질수록 무릎의 외부의 힘이 더 커지면서 무릎이 손상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가 과도하게 앞으로 움직이면 허리가 과도하게 전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처지면서 이 둥근 허리가 됩니다. 이것도 허리에 부담이 되고 허리 손상에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꿈치가 이렇게 들리면서 체중이 이 앞부분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스쿼트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쿼트 잘못은 또 무엇이냐면 코어 근육, 이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비활성화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한다면 이 장요근, 여기 있는 장요근과 그다음에 대퇴직근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허리가 과도하게 전만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전만이 일어나면서 골반이 전방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 부상의 위험성을 증가합니다. 스쿼트 운동 오류 수정하면서 제대로 된 정확한 스쿼트 하는 방식은 4가지 있습니다. 힙힌지 패턴 교육, 그다음에
엉덩이 뒤쪽에 있는 둥근과 햄스트링 활성화시키면서 시작하기, 다음에 고관절 중심 재교육, 다음에 요추와 골반을 유지하면서 데드버그하고 스쿼트하기.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해서 스쿼트를 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전형적인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힙힌지 패턴 교육으로 등에 막대기를 대고 스쿼트를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래서 허리를 고정해서 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벽에 대고 운동하는 방식, 그다음에 박스를 활용해서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둥근과 햄스트링을 적절하게 늘어나고 수축하면서 강화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를 초반에 스쿼트 할 때 엉덩이를 뒤로 빼서 목의 중심에 모멘텀을 길게 해서 둥근이 더 로딩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중심 재교육으로는 내발기기 자세에서 이 고관절 축이 뒤로, 엉덩이가 뒤로 빼면서 앞으로 가면서 이 고관절 중심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킨 다음에 스쿼트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이제 요추와 골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요추와 골반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특히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지 않고 후방경사를 하면서 코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후방경사를 유도하면서 코어 운동을 시작해서 중립골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추의 최대한 전만을 최소화하면서 데드버글 운동한 후 스쿼트를 시행합니다. 스쿼트도 사람 따라 다르게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상과 부상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된 스쿼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 중에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일어나는 경우하고 체중을 뒤로 해서 실어서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에서 한번 역학적 이득과 부상 위험을 없게끔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스쿼트 운동을 해볼게요.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운동하는 방법은 뒤에 지나가는 이 중력선 있죠? 이 중력선이 체중을 앞으로 실을 때는, 보통 앞으로 실을 때는 이 고관절 중심과 뒤에 지나가는 중력선이 짧아지고 그 대신 체중을 뒤로 해서 일어날 경우 고관절 중심과 이 뒤에 지나가는 중력선이 길어지고 여기 짧아지겠죠. 그 대신 엉덩이를 뒤로 뺐을 경우 무릎에 대한 특히 귀에서 지나가는 중력선과 무릎에 가는 중력선의 길이가 또 여기는 짧아지고 여기는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할 경우 고관절 중심에서의 모멘텀이 짧아지고 무릎의 중심과 중력선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퇴사두근이 둥근보다 더 많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게 돼서 골반이 전방경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에 반대로 무릎과 이 중력선이 짧아지고 뒤에 전에 중력선과 이 고관절의 중심에서 지나간 모멘텀이 길어지면서 둥근이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만큼 둥근이 많이 일어난다면 골반이 후방경사됩니다. 즉 외척 토크를 이겨내기 위한 내척 토크가 외척 토크에 비해 많이 일을 하게 돼서 그만큼 둥근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체중으로 앞에서 일어날 때는 무릎 관절이 압박으로 인해서 부상 위험과 전방경사를 유발하고, 뒤에서 일어날 때 복근과 엉덩이 관절이 많이 사용하여 후방경사를 유발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무릎만 있지만 허리에 디스크 환자나 아니면 전만이 환자나 후만인 환자에 따라서 스쿼트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만과 엉덩이가 들썩이는 스쿼트를 한 환자나 그런 사람들에서는 체중을 뒤로 해서 엉덩이를 밀면서
일어나는 후방경사가 많이 유도하게 하면서 스쿼트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후만, 그다음에 척추 후만이거나 허리 디스크 환자, 그리고 스쿼트 할 때 엉덩이가 처진다면 체중을 앞으로 해서 엉덩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해야 전방경사가 이루어지면서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별로 이러한 그 케이스마다 스쿼트를 한다면 부상과 손상 유발을 일어나지 않겠죠. 자면 무릎 부상, 그다음에 요추 전만, 특히 복부 비만이나 허리가 과하게 앞으로 꺾인, 그다음에 스쿼트 할 때 엉덩이가 들썩이는 분들에서는 후방 경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코어 수축을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하면서 엉덩이 뒤로 많이 빼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서 일어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평허리, 즉 척추가 후만 이제 뒤로 둥글게 꺾이신 분들, 허리가 뒤로 꺾이신 분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특히 스쿼트 할 때 엉덩이가 처진다면 체중을 뒤로 많이 빼지 마시고 체중을 앞으로 해서 엉덩이를 들면서 일어나는 방식의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